안녕하세요. 세종 FM 청취자 여러분.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라디오 라키비움. 저는 DJ 함동입니다. 처음은 누구나 재밌지요. 시작이 주는 설렘은 적당한 긴장과 약간의 기대감으로 자석의 N극과 S극에 끌리는 것처럼 나를 확 사로잡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모든 일에는 빛과 어둠, 양면이 나란히 존재해서 늘 좋을 수는 없거든요. 처음만 좋았지 눈물 쏙 빠질 만큼 힘들다거나 속았다 싶을 만큼 무너지게 만든다거나 그래서 처음에 그 떨림을 자꾸만 되새겨야 하는 거래요. 시작을 했다는 건, 거기 있다는 건 그만큼 좋았던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다는 뜻일 테니까요.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처음 같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의 문화, 예술, 공연, 전시, 아카이브, 도서관 이야기, 라키비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너는 꿈을 이루는 도서관, 세상을 비추는 가장 다채로운 프리즘, 달서 다문화가족 작은 도서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코너는 건축가를 만난 세계의 도서관, 베를린 조립도서관과 건축가 한스 샤러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코너는 작가를 사랑한 도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소설가 김유정과 강원도 춘천시 김유정 문학촌 소식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알레프 민기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남겨지게 되더라도 나를 아는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그대여 사랑하길 멈추지 마요. 가시던 말이 힘들어도 지금까지 받은 사랑 적어 보여도 그대는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길이 있지. 만약이란 두려움을 걷어내는 과정 속에 그대여 사랑하길 겁내지 마요. 가시던 물이 힘들어도 지금까지 받은 사랑 적어 보여도 그대는 될 거예요. 사랑을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만의 방식으로 뜨겁고 차갑게 끝까지 실수한데도 기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길 멈추지 마요. 가시던 분이 힘들어도 지금까지 받은 사랑 적어본다면 그대는 될 거예요. 사랑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라디오 라키비움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꿈을 이루는 도서관, 세상을 비추는 가장 다채로운 프리즘, 달서 다문화 가족 작은 도서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단일한 빛을 7가지 색으로 펼쳐 보이는 프리즘. 만약 우리의 세상에도 프리즘이 있다면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구광역시의 달서 다문화 가족 작은 도서관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며 다양한 빛깔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한 달서 다문화 가족 작은 도서관은 세상을 다채롭게 비추는 프리즘 역할을 하며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달서 다문화 가족 작은 도서관은 대구 달서구 신당동 성서주공 1단지 내 성서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신당동은 성서산업단지와 인접해 대구에서도 70여 개국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초밀집 지역인데요.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도서관은 2009년 개관 당시 이주민들이 고향의 이야기를 읽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곳, 지식과 문화 소외계층이 책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을 목표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주민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했고 선주민과 이주민의 만남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도서관 역시 그 역할의 변화가 필요했는데요. 그렇게 현재의 달서 다문화 가족 작은 도서관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공간, 책을 매개로 함께 마을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곳에는 국내 문학, 취미, 인문학, 동화는 물론 국외 12개국의 도서, 잡지, 신문 등과 이중언어 도서, 문화 다양성의 이해 도서, 한국어 교육 그림책, 읽기 쉬운 시집, 에세이 등이 갖춰져 있는데요. 희망 도서를 추천받아 비치하고 외국 도서의 경우 국외 도서 전문기관을 통해 최신 도서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달서 다문화 가족 작은 도서관은 이주 배경 자녀, 결혼 이주 배경 여성 등 연령대별 대상별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해 선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달서 다문화 가족 작은 도서관에서 12년째 근무 중인 이혜인 사서는 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 위치한 작은 도서관이지만 세계를 품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지역적 특성이 우리 도서관을 단순히 책만 읽고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닌 누구나 친구가 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달서 다문화 가족 작은 도서관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름아 사랑에는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최 주관한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 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인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작은 도서관 사회복지관 운영 도서관 중에선 전국 유일한 수상인데요. 가장 작은 도서관이 가장 큰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다름아 사랑에는 가상현실, VR의 강점인 몰입성을 적극 활용한 동극 프로그램인데요. 루마니아,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VR 동화를 제작하고 완성된 콘텐츠는 지역의 학교, 도서관, 축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을까요? 이혜인 사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차별과 편견, 혐오의 시선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다문화 프로그램, 예를 들어 다양한 나라의 옷을 입어보거나 음식을 체험하는 단순 이벤트성 교육과 캠페인은 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VR을 활용한 동극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서는 VR은 몰입감이 높고 입체 영상과 시청각 요소들이 상호작용 기반의 능동적 체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즐겁고 재미있게 동극을 감상하면서 문화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혜인 사서는 도서관 이용자, 동아리, 외국인 교민회, 지역대학, SNS와 게시물 등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고
마을 이주민과 주민, 대학생들로 마침내 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을 꾸린 뒤 가장 선행되어야 했던 일은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었는데요. 도서관은 자조 모임을 개최해 문화 다양성을 주체로 한 동화책을 함께 읽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해 각색하는 등 제작 방향을 논의해 나갔습니다. 이름부터 낯선 VR에 대한 이해도 필요했는데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위버와의 협약으로 VR에 대한 기본 교육부터 촬영까지 전문적인 VR 기술을 배우며 이해도를 높였고 교육 수료 후에는 직접 의상과 소품 제작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전문 강사의 지도와 참가자들의 노력이 더해져 VR 동국이 완성됐는데요.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먼저 공개됐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또한 비대면으로 VR을 체험할 수 있도록 종이형 VR 고글 체험 키트를 구성해 온라인으로 체험 신청을 받고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배부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는 도서관, 마을, 다문화 축제 등 지역 주민이 모이는 장소에 VR 동국 체험 공간을 운영하며 소통과 만남을 이끌었습니다. 다름아 사랑해의 성과는 무엇보다 이주민들의 성장에 있는데요. 3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25명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다문화 감수성 지수를 측정한 결과 모든 참여자의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등의 메시지를 전하며 차별과 편견에 당당히 맞섰는데요. 또한 함께 살아가는 친구이자 이웃이 되기 위해 다름을 이해하고 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주민들을 향한 선주민들의 시선과 다문화적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했는데요. VR 동국을 체험한 주민들은 이주민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아이와 함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쁘다. 친구와 나는 조금 다르지만 재밌게 잘 지낼 수 있어요 등의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특히 VR 동국 패키지와 부스 체험 후 3,600명의 참여자가 세계시민 서약에 동참하며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증명했는데요. 특히 지역 내 아동 청소년들은 다문화 감수성 태도 함양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달서 다문화 가족 작은 도서관은 지역의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주민과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라이프러리 라디오 팀은 이주민, 유학생, 이주 배경 가족을 게스트로 초대해 고향 나라의 그림책을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논합니다. 방송은 대구 성서 지역의 마을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송출하며 유튜브에 보이는 라디오 형태로도 업로드하는데요. 이혜인 사서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실천을 통해 지역 사회에 가치 있는 변화를 지속해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라이프러리 라디오에서는 이주민 게스트들과 함께 세계의 환경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소개하고 여러 이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전 지구적 문제인 환경에 대해 각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소통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많은 지역민과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 역시 다양한 영역에서의 다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책과 콘텐츠를 활용해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지요. 도서관은 이제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의 다양한 다름을 인식하며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름으로 소외되는 일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다름아 사랑의 담당 이혜인 사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범키 버벌진트 너에게만. 범키 VJ 듀스 사부슨 슬로우 잼. 너는 지금 내게서 너무나 멀리해. 다시 내게 올 수 없지만 눈을 감으면 아직도 나의 가슴에 항상 네가 웃으며 서 있는데 너는 내게서 멀어져 가고 나는 혼자 남게 됐지만 너의 기억은 아직도 나를
자꾸 눈물 짓게 하지 yeah. 내 맘에 내리는 이 비는 너만이 멈출 수 있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은 오직 너만이 멈출 수 있어 My baby 너는 지금 내게서 너무나 멀리 너무나 멀리 yeah. 다시 내게 올 수 없지만 눈을 감으면 아직도 나의 가슴에 아직 내 가슴에 항상 네가 웃으며 서 있는데 yeah. yeah. VJ. 우리 헤어진 후에 변했어 많은 것들이 난 새 차를 샀고 조그맣던 작업실이 이제 네가 수줍게 춤추던 클럽보다 커 하지만 사람들과 일하고 웃으며 돌아서 집에 온 후엔 텅 빈 느낌뿐 다른 여자 만나보랬지 나의 친한 친구 No way 말도 안 돼 내 맘 한가운데 네가 있는 걸 그래서 이렇게 혼자 남은 밤에 전화기를 붙잡고 망설여 계속 눈을 감으면 내 옆에 꼭 네가 있는 것만 같아 네 집 밤만 싸 여기서 여전히 넌 이렇게 그리며 서 있어 지나간 날들은 괜찮아 네가 다시 나에게 말야 돌아올 수 있다면 Do whatever 나를 돌아봐 그대 나를 hey, 너의 맘속에 내가 없는지 I wanna know 너는 지금 내게서 너무나 멀리 다시 내게 올 수 없지만 눈을 감으면 아직도 나의 가슴에 널 사랑하는 마음뿐이야 yeah. 너 없이 내겐 아픔뿐이야 라키비움 두 번째 이야기는 건축가를 만난 세계의 도서관, 베를린 주립도서관과 건축가 한스 샤로운입니다. 독일의 영화감독 빔 벤더스의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에는 어느 도서관을 거니는 한 천사의 시선을 따라 카메라가 부유하듯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의 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마치 하나의 실로 꿰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장면이 기존 도서관의 위계적 틀을 벗어나 유기적으로 통합된 공간을 만들어내려 했던 건축가의 의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는 감독의 연출과도 완벽하게 맞물리는데요. 다양한 스토리만큼이나 다양한 공간의 이 건물은 한스 샤르운이 설계한 베를린 주립도서관입니다. 베를린 주립도서관은 베를린의 문화 중심지인 쿨투어 포rum에 자리하며 다양한 박물관, 미술관, 콘서트홀과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흔히 슈타비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이 도서관의 기원은 1661년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이 설립한 도서관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현재 도서관은 두 개의 주요 건물로 나뉘어 있습니다. 통일 전엔 동베를린 지역이었던 운터덴 린덴에 자리한 1호관은 1913년에 준공되어 1945년 이전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요. 서베를린 포츠다머 슈트라스에 있는 2호관은 1978년에 완공되었으며 1946년 이후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2호관에는 일반 열람실, 동유럽 독서실, 동양 및 동아시아 열람실, 대여 및 반납구역, 복사센터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히 2호관은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콘서트홀, 베를린 필하모니와 유사한 기하학적 외관과 유기적인 내부 공간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지식정보의 기나긴 항해를 모티브로 한 선박 모양의 외형은 300m 길이에 달하며 이 웅장한 볼륨은 소실점과 함께 주변 지형으로 융합되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 상부는 베를린 필하모니와 마찬가지로 비정형의 기하학적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특정한 조형을 설정한 후 그 내부에 프로그램들을 배치하는 아웃사이드 인 방식이 아닌 내부 프로그램들의 디자인과 배치를 통해 외부 형태를 잡아가는 인사이드 아웃 방식에 따라 구현되었습니다. 내부의 비대칭적인 자유로운 공간 배치, 개방적이고 탐색적인 공간의 흐름이 외부로 확장되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외장재로는 14,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양극산화된 노란색의 알루미늄 패널이 사용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술적 혁신과 문화의 재건을 상징하는 역할로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서관 내부에서 보이는 베를린 필하모니 외관은 두 건물 간 시각적 연속성을 형성하며 쿨투어 포럼 내에서 건축적 조화를 이룹니다. 한스 샤르온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위계적 구조를 벗어나 공간의 연결과 흐름을 강조한 유기적 공간 구성인데요. 한스 샤르온이 설계한 베를린 필하모니는 관객과 음악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중앙 무대를 중심으로 한 비대칭적 좌석 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간 구성 방식은 베를린 주립 도서관에서도 유사하게 반영되었는데요. 그는 직선적이고 폐쇄적인 전통적 도서관 구조를 벗어나 다양한 높이와 각도로 배치된 공간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특정한 동선을 강요받지 않고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는데요. 도서관을 단순히 서적 보관소가 아니라 지식이 소통되고 공유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이 건축적으로 잘 구현된 사례입니다. 개별 연구를 위한 조용한 공간과 그룹 토론을 위한 개방적인 공간이 공존하며 이들이 메인 열람실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이와 같은 요소들은 현대 도서관 설계의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스 샤르온은 이러한 요소를 1970년대에 이미 구현한 것입니다. 한스 샤르온은 설계 초기 계획 단계부터 시각 예술가들의 참여를 기획했는데요. 법적 요구에 따라 건설 비용의 2%가 건물 내 예술작품 설치에 사용되어야 했지만 이미 완성된 건물에 예술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건축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건물과 함께 계획하고 건물의 일부가 되도록 통합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예술가이자 댄서였던 알렉산더 카마로와 협업해 서쪽 외벽에 다양한 색상의 유리블록 창을 설치했는데요. 이를 통해 오후에 강한 햇빛이 확산하며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도서관 현관홀 계단에는 귄터 신만크가 베를린 필하모니 로비를 위해 디자인한 필하모니 램프를 설치했는데요. 조각가 에리히 로이터가 디자인한 현관홀 바닥은 극지방에서 생산된 석영암과 슬레이트 등 천연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카라라산 흰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선은 건물 전체의 면적을 분할하며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물 동쪽 로비에는 길이 13m, 높이 6m가 넘는 대형 아크릴화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흰색 배경 위에 검은색의 휘어진 선들이 두께를 조절하고 교차하는 구성이 특징으로 좁고 다소 어두운 동쪽 현관 공간에 개방성과 생동감을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를 열람하는 것이 아닌 지식 공유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표지를 활용해 공간 내 소음 발생 정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스 샤르온은 독일을 대표하는 건축가이자 유기적 건축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1893년 독일 브로츠와프에서 태어났으며 1912년부터 1914년까지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도 건축 관련 작업을 지속했으며 1920년대 말에는 베를린에 자신의 사무실을 설립하고 주택 프로젝트로 빠르게 명성을 쌓았는데요. 1964년 베를린 주립도서관 설계 공모에서 당선할 당시 그는 이미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후 독일의 건축 환경 속에서 건축적 혁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전통적인 건축 규범을 벗어나 인간 중심의 공간과 유기적인 형태를 강조하는 건축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한스 샤르온에게 인간은 설계의 중심이었는데요. 그는 당시 유행하던 국제주의 스타일과는 달리 엄격한 직사각형 구조를 배제하고 사다리꼴이나 다각형 평면을 자주 활용했습니다.
또한 여러 층을 겹쳐 배치함으로써 복잡하면서도 조화로운 공간 구조를 만들어냈는데요. 베를린 주립도서관에서는 우윳빛 유리돔을 사용하여 자연광을 부드럽게 반사시키고 따뜻한 채광을 제공합니다. 전후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증기선의 둥근 창문과 같은 요소를 통해 건축으로 희망을 전달하려는 그의 의도가 드러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불완전한 인간이 되기를 염원한 천사의 이야기를 그린 베를린 천사의 시 감독 빔 벤더스는 이 도서관을 가장 인간적인 장소로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타요 사운드 콜드 핏 로완 드레이크 Two People. That's what I like about her. I think that she knows my name. I think I love her than used to say. And if she doesn't feel the same way, if she doesn't, then who's to blame? I think that she knows my name. I think I love her than used to say. And if she doesn't feel the same way, she doesn't, then who's to blame? Dust, they're knocking my love, and you cannot trust. Or was it a bluff? Don't know for a fact if it's gonna last. Put my heart in a cast, cause it's broken like glass. Oh, you don't even know my last name, but you say you want it one day. I can't believe a single word you say. For better or worse, or was it a curse? That's what I like about her. I think that she knows my name. I think I love her than used to say. And if she doesn't feel the same way, if she doesn't, then who's to blame? I think that she knows my name. I think I love her than used to say. And if she doesn't feel the same way, if she doesn't, then who's to blame? My feet so cold, your warmth I'm so, your arms around me comfort or control. You don't even know my last name, but you say you want it one day. I can't believe a single word you say. For better or worse, or was it a curse? That's what I like about her. I think that she knows my name. I think I love her than used to say. And if she doesn't feel the same way, if she doesn't, that's what I like about her. I hope that she feels the same. For all her trouble, she's worth the pain. Broken glass breaks like pouring rain. Peace and brokenness will end the same. Baby, when I lost two people at once. I used to call you every night. You used to pick up every time. Now ever since we said goodbye, I just let my cell phone die. Now I can't keep us alive. I wake up on a different bed, different couch. Yeah, everything is different now. Cause I built my whole world around futures we would talk about, futures I'll just live without. I'm looking for myself, but finding someone else. I'm crying out for help, did you take me too? Baby, when I lost two people at once. Every time I miss you, I miss the person I was. You took a better version of me, started going your memory. Baby, when I lost two people at once. Cause who am I without us? And half of me just isn't there. You took so much, it isn't fair.
What's left of me is so scared. If I see me somewhere, I won't like who's standing there. I'm looking for myself, but finding someone else. I'm crying out for help. Did you take me so? Baby, when I lost two people at once. Every time I miss you, I miss the person I was. You took a better version of me, said it gonna open my way. Baby, when I lost two people at once. Cause who am I without us? Cause baby, when I lost two people at once. And every time I miss you, I miss the person I was. Took a better version of me, said it gonna open my way. Baby, when I lost two people at once. Cause who am I without us? 오늘 끝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가를 사랑한 도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소설가 김유정과 강원도 춘천시 김유정 문학촌 소식입니다. 김유정 하면 먼저 동백꽃, 봄봄이 생각나지요. 사춘기의 소년 소녀가 어리숙하게 사랑하는 장면이 아스라하게 떠오르는데요. 가난과 병마 속에서도 창작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던 김유정. 신분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담아낸 그의 문학은 오늘날까지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불꽃같이 타오른 짧지만 강렬했던 그의 삶과 문학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유정역. 처음엔 신남역이라 불렀던 것을 김유정역이라 개명했다고 하는데요. 춘천시가 김유정이라는 작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김유정 문학촌은 김유정역에서 불과 3, 4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처음엔 김유정 기념 전시관 건물 하나만 달랑 있었는데 지금은 주차장도 널찍하게 정비되어 있고 민속공예 공방도 여럿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김유정 문학의 토속성, 향토성의 반영이겠지요. 다양한 행사를 위한 야외 공연장도 있고 김유정 문학을 구체화한 김유정 이야기 집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매년 김유정 추모제도 열리고 김유정 문학축제도 운영하여 일정한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김유정 문학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커지는 확장성이 장점입니다. 아마도 5년 후, 10년 후에는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볼거리, 놀거리가 많아 해마다 김유정 문학촌을 찾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때마다 철마다 다양한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어 문학촌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즐겁게 만듭니다. 최근에는 기획전시실 낭만누리에서 우리가 사랑한 문인들이라는 콘셉트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 시인들의 문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학 세계가 모두 다 흥미를 끕니다. 낭만누리를 나서면 김유정 기념 전시관과 김유정 이야기집 사이에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소태 마지막 장면이 동상으로 조형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산골 나그네와 같이 들병이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들병이들은 주로 남편을 멀리에 숨겨놓고 동네 남정네들의 푼돈이나 가재도구를 노리고 때로는 몸을 팔기도 했습니다. 들병이나 남정네나 그들을 사로잡는 공통적인 굴레는 역시 가난이어서 작품을 다 읽고 나서도 도무지 누구를 비난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데요. 자연히 작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그렇게 만든 식민지 현실의 어두운 참상 자체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이 외에 김유정 작품의 주요 모티브는 노름 혹은 도박인데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당시의 비극을 이보다 더 절실하게 그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독자들은 금 따는 콩밭이나 노다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소낙비에서 춘호는 노름 미천을 만들기 위해 아내를 이주사에게 보내 몸을 팔게 하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굶주림의 윤리를 저버리는 이 같은 만행을 누구라고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었을까요? 참담한 가난 앞에서 다만 옷깃을 여밀 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설들의 근원에 놓인 작가의 세계관은 어떤 것일까요? 김유정은 병상의 생각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 연애를 위한 연애, 과학을 위한 과학을 배격하고 인류 상호 결합의 근본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능력과 힘을 강조하는 사상을 거부하고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사상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사랑을 들고 있는데 사랑이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 좀 더 많은 대중을 우위적으로 한 끈에 꿰 수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 좀 더 위대한 생명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유정 소설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사랑의 투쟁의 기록이다. 라고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의 작중 인물 누구도 우리가 쉽게 미워할 수 없는가를. 김유정 기념 전시관을 들어서면 전시관과 생가 등이 조성되어 있는데 마당에 동백꽃과 봄봄의 한 장면이 역시 동상으로 조형화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춘기 소년 소녀들의 어리숙하고 풋풋한 사랑을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전시관에 들어서면 양옆으로 한쪽엔 김유정 문학촌 연역이 펼쳐져 있고 다른 한쪽엔 김유정의 외롭고 고단했던 삶의 여정을 회화로 표현한 신대엽의 유정고도 8편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한 편 한 편을 따라 읽다 보면 김유정의 안타까운 삶이 그대로 손에 잡힐 듯 합니다. 그렇지만 가운데에 비치된 전시물은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작가와 관련한 자료가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석하게도 작가 사후 그의 절친 안회남이 보관하고 있다가 월북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김유정의 경우 우리가 간직하고 더 키울 수 있는 무궁무진한 요소가 그의 작품 안에 있지 않은가요? 김유정 이야기집의 건립은 그래서 필연적인 결과라 할 것입니다. 김유정 이야기집은 전시관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건너편에 세워져 있는데요. 왼쪽으로는 실내 이야기길이라는 산골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봄빛을 받으며 걷는 맛은 참으로 일품입니다. 금병산에 둘러싸인 모습이 마치 움푹한 떡시로 같다고 하여 이 마을을 실내 마을이라고 하였는데요. 실내 이야기길을 걷다 보면 산길 곳곳에 들병이들이 넘어오던 눈웃음길이라든가 점순이가 나를 꼬시던 동백숲길, 추노처가 한들로 몸팔러 가던 가슴 콩닥길 같이 작품과 관련된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리 작품을 읽고 가면 작중 인물들의 일들이 머릿속에 환하게 그려지는 즐거움이 있지요. 김유정 이야기집은 김유정의 이야기와 관련된 아주 많은 자료와 설명들이 전시되어 있어 김유정 문학과 당시 문단 사람들 그리고 김유정 문학의 언어적 가치 등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데요. 소설가 박종환은 김유정에 대해 한국적인 어휘가 남달리 풍부했던 작가로서 가난하고 무력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그의 문학적 특성을 이룬 작가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떠한 슬픔이나 비극에 대해서도 이를 유머러스하게 다루는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작가라고 하였는데요. 김유정은 1935년 손학비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1등으로 당선되어 혜성같이 문단에 등장하여 불과 2년 반 동안 30편 이상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주로 가난한 농민, 일제강점기 농촌의 참상, 인간의 애환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었는데요. 그러다 1937년 결핵이 악화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고통 속에서도 창작에 몰두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는 죽기 열하루 전까지도 절친한 친구 안회남에게 원고를 보내는 등 작품을 쓰고자 애를 썼는데요. 그렇지만 김유정은 고향 실내마을에서 개인적인 환상을 떨쳐내고 점차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님의 방탕과 가산의 탕진에서 온 극도의 가난, 그리고 고질적인 자신의 늑막염, 폐결핵, 치료 등의 병고라는 절대절명의 현실이 눈앞에 온 것인데요. 그것이 농촌의 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현실적 힘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선대가 마을 사람들의 시린심했던 죄책감까지 결합하여 그는 마을 사람들에 대해 야학당이나 금병의숙 등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위 보나로드 운동, 농촌 계몽 운동의 하나였는데요.
그렇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이 모든 것을 청산한 채 다시 서울로 돌아온 그는 작가로서의 영광과 가난, 병마라는 슬픔을 동시에 겪어야 했습니다. 천석지기 양반의 집안에서 끼니도 힘들었던 가난으로의 전락, 밤마다 찢어지는 폐와 설사, 치질, 거기에 공포와 환상, 불면의 호소를 읽고 있자니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는 저녁이 되어 오면 모든 병이 머리를 들기 시작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리고 드러누워 있으면 기침이 폭발하고 그렇다고 앉자니 치질이 괴롭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절친 아내남에게 죽기 며칠 전에 보냈던 편지에서처럼 그는 마지막까지 창작에 투혼을 발휘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봄봄과 동백꽃, 산골 등에서처럼 신분적 차이를 하나의 인간으로 묻고자 했던 그 사랑을 문학으로 오래오래 실천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요? 이상의 동반자살 제안을 거부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짧은 마지막 3년여의 불꽃 같은 삶이었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테이트 맥레이, Are You Okay? Are you okay? 'Cause you're the one who needed space. I'm finally now doing fine. You would rather see me cry. Are you okay? You acted like we never changed. And finally I can sleep at night. Makes you wanna lose your mind. I know that you've been scared of love and everything it did to us. But how am I supposed to open up when you were just so good at closing off? You're up and down, I'm inside out. You ripped my heart right from my mouth. And then I had to go and pick it up and play it like I didn't give a fuck. You called up my phone 50 times from that party. 3 a.m. you thought I'd be there in a heartbeat. You're like, but you might wanna put down the Bacardi. Mean this sincerely, dude. Are you okay? 'Cause you're the one who needed space. I'm finally now I'm doing fine. You would rather see me cry. Are you okay? You acted like we never changed. And finally I can sleep at night. Makes you wanna lose your mind. You called my friends, you called my dad. You begged for help to win me back. And they would never say it to your face. But no, they never liked you anyways. You missed my birthday and my shows. You made me feel so damn alone. And somehow now you got so much to say. Don't got time to listen anyway. You called up my phone 50 times from that party. 3 a.m. you thought I'd be there in a heartbeat. You're like, but you might wanna put down the Bacardi. Mean this sincerely, dude. Are you okay? 'Cause you're the one who needed space. And finally now I'm doing fine. You would rather see me cry. Are you okay? You acted like we never changed. And finally I can sleep at night. Makes you wanna lose your mind. Are you okay? Are you okay?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들은 함께 지낸 세월 따라 악기를 닮아간다고 하는데요.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대체로 예민하며 섬세하고요. 첼로 연주자들은 느긋하고 낙천적인 편이래요. 바이올린과 첼로의 중간에 비올라를 켜는 사람들은 악기의 쓰임만큼이나 덤덤하고 말수도 적고요. 평소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죠.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도 그 사람의 성격이 고스란히 담기기 마련이고, 운동은 종목에 따라 얼굴 생김새까지 변한다고 하던데요. 닮는다는 건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되는 거겠지요. 지금까지 세상의 문화, 예술, 공연, 전시, 아카이브, 도서관 이야기, 세종 FM 라디오 락키비움 진행의 함통이었습니다. 끝으로 들려드릴 곡은 러빙 칼리버 홈시크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Gonna stay in this moment. Gonna lay here on the grass. I don't need to feel lonely. I am finally home at last.
magic places in the world I've been to. This is where my heart is. Oh, you know it's true. No matter where I go, I'm coming home to you.